제 이름은 우에다 카나미, 30살 전업주부예요. 28살에 2살 연상인 남편 슈지랑 결혼했죠. 결혼한 후 임신과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지 않겠냐고 상담하더군요. 확실히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내야 하니 만일을 위해 회사의 제도를 여러모로 조사해봤죠. 그러자 의외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지만 임신하면서 퇴사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막상 제가 아이를 낳는 입장이 되자 우리 회사가 별로 육아하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퇴사를 결심했죠. 그 후로 전업주부가 되어 임신을 위해 노력하길 1년.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할 낌새가 없어서 만약을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자 무려 제가 불임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른이 되어 결혼하면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말 그대로 찾아오는 것,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슈지도 우리의 아이라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양자 같은 건 솔직히 지금은 생각 없어. 라고 하길래 아이는 포기하고 부부 둘이서 생활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저기 있잖아. 이번 달부터 생활비는 내가 직접 주고 싶은데. 상관은 없는데 20만 내역도 설명하는 게 좋을까? 아니, 가게는 계속 맡길게. 그럼 이걸로 이번 달 잘 부탁해. 그렇게 말하며 슈지가 내민 금액은 고작 2만 엔이었어요. 솔직히 무슨 농담이지 라는 생각에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자 슈지는 형네 부부는 매달 2만 엔으로 생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가능하겠지. 무슨 소리야. 2만 엔으로 생활한다니 우리가 무슨 시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워. 전업주부면서 그것도 못해? 전업주부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애초에 갑자기 2만 엔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무튼 그 이상은 1엔도 못 줘. 라고 불합리한 말을 하지 뭐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게 상당히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건 마찬가지라고요. 나도 충격이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못 참겠어. 하지만 어떻게 형님네는 2만 엔으로 생활이 가능한 걸까요? 슈지와 아주버님인 신타로 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타로 씨가 더 직급이 높으니 월급은 전혀 다르겠지만 그래도 달에 2만 엔이라니 말이 안 돼요. 카나미 기다렸지? 형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괜찮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궁금해진 저는 형님에게 직접 여쭤보기로 했어요. 2만 엔으로 생활을? 못해. 그거 신타로 용돈 얘기 아니야? 형님 부부는 2만 엔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전업주부인 너는 그러지 못하냐고. 아니, 지리멸렬의 의미불명이라 말이 안 나온다. 우리는 지난달에 아파트를 매입했거든. 집세는 안 들지만 그래도 전기세, 수도세나 통신비도 있고 내 친정이 농가라서 매달 야채랑 쌀을 잔뜩 보내줘서 식비는 일반적인 가정보다 아끼고 있긴 해. 역시 성인 2명이 생활하는데 2만 엔은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형님과 대화한 내용을 남편에게 설명했어요. 집세가 얼마, 고정비가 얼마, 식비가 얼마인데 2만 엔으로 생활하는 건 허황된 소리라고요. 하지만 슈지는 얼마 시끄러워. 살림을 잘 꾸리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집에 들여오던 돈은 어쩌고 있어? 저금하고 있어? 내 돈을 어떻게 쓰는 내 마음이지. 라고 차갑게 대꾸하지 뭐예요. 더는 못 참아. 저는 화가 난 나머지 형님 댁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야, 카나미? 밤늦게 죄송해요. 사실은 상황을 듣고 키요코 씨도 화를 내셨어요. 그딴 놈은 이제 알 바 아니야. 이혼! 그렇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너는 전업주부잖아? 이혼하면 생활이 어려울 텐데 어쩌려고. 아니요, 사실은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슈지와 상의하기로 했어요. 아니, 최종 통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기 이미 여러 번 물어봤지만 우리 집에 드리는 생활비는 2만 엔에서 바꿀 생각 없는 거지? 진짜 끈질기네. 없어. 네가 잘 꾸려봐. 그게 전업주부인 네 일이잖아. 알았어. 그럼 이혼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며 이미 기입을 마친 종이를 내밀자 슈지는 희죽 웃었어요. 마침 잘 됐다. 나도 그러고 싶었던 참이야. 말해두지만 위자료 같은 건 낼 생각 없어. 내가 피해자니까. 나도 성가신 일은 사양이지만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진행하자.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위자료는 없었고 가구와 가전제품은 공동으로 구입했던 거라 그 금액을 변호사에게 계산해달라고 해서 공통계좌에 남아있던 돈과 합쳐서 남편에게 지불받았어요. 이렇게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자, 어디 실컷 후회해봐. 한 달 후. 아, 쾌적하다. 혼자 있는 거 최고야. 점심은 어떡할까? 그래, 배달 한번 시켜볼까? 제가 우아하게 런치타임을 즐기려고 하는데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 슬슬 올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전 남편님 아니야? 무슨 일이시죠? 지금 장난해? 돈이 완전 부족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살림을 잘못 꾸리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뭔가 한 거지? 설마 내 계좌에서 돈을 뽑고 있는 거 아니야? 범죄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원래 네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거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정비 내역 보여줬을 때 눈치 못 챘어? 자기 소득 파악도 안 돼? 당신 소득 20만으로 생활이 되겠냐고. 그런 말은 나보다 잘 벌게 된 후에 말해! 매달 30만 벌고 있었는데요. 뭐? 나 말이야.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 계속 생활비에 돈 보태고 있었어. 월세만 12만, 차 관리비에 전기수도세, 식비, 통신비, 그 외 이것저것. 아, 그리고 당신 용돈 3만 원. 그렇게 많이? 당신 머릿속에 고정비 내역은 하나도 안 들어있구나. 내 30만 덕분에 여유로운 생활, 조금 비싼 외식도 가능했던 거야.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요. 그의 소득 20만은 둘이서 살기에는 안심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동거하던 시절에는 서로 일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거 전업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동료에게 상담해서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원래 영어를 잘하는 편이라 번역일로 시작해서 일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일을 받게 되었어요. 뭐 전 남편에게 들키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비밀로 했지만요. 왜 말하지 않은 거야? 그야 일단 남편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당신 혼자 버는 돈으로 나도 아이도 부양하려고 했더니 그 정도면 꽁트다. 망상도 정도 것이지. 내가 심하게 말하자 전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자, 어떤 변명을 하려나? 부탁이야. 다시 만나줘. 이대로면 이 아파트에서 쫓겨날 거야. 그렇겠지. 거기 월세는 12만이고 송금 계좌는 다 당신 걸로 바꿨으니까. 하지만 일단 소득 20만 원이 있으니까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닐걸? 싼 아파트로 이사하면 완전 여유롭게. 싫어! 이 집을 놓고 싶지 않아. 애초에 생활 등급이 떨어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알 바 아니거든. 당신은 나를 버렸잖아. 내가 당신을 동정할 일은 절대 없어. 그럴 수가. 카나미!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 후 저는 남편을 차단했어요. 이사를 했으니 주소는 모르겠지만 일단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교섭을 하러 갔어요. 카나미, 걱정했어. 그 후로 괜찮았어? 그게 말이죠. 그러자 아주버님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셨고 나중에 제대로 혼주를 내주겠다고 하셨어요. 형님도 남은 채소를 나누어 준다고 하셔서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정말 왜 저희는 이런 멋진 부부가 되지 못한 걸까요? 형님 부부에게도 아이는 없어요. 불임 체질이 아니고 상의를 거쳐 아이를 갖지 않기로 정했다고 하는데 부부끼리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고 두 분을 보고 조금 슬퍼진 건 저만의 비밀이에요. 내 이름은 우에다 키요코. 35살 겸업주부인데 요즘 동서부부가 소란스럽다. 원인은 다 남편의 동생인 쇼지 탓, 그냥 100% 쇼지 탓이다. 아내인 카나미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라는 걸 알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차가워졌고 심지어 형네 부부는 생활비 2만 엔으로 생활하고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내 용돈 얘기야 라고 했다. 머릿속에서 어떻게 변환하면 용돈이 생활비가 되는 건지. 이유는 카나미의 고생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남편도 최대한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길래 매달 채소를 나눠줄 때 전화로 근황을 물어보고 있다. 그때 쇼지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그 전락이 제법 웃기다. 일단 집주인과 밀리 월세 때문에 크게 다퉈서 근처에 사람이 몰렸다고 한다. 그 중에서는 회사 동료도 있었다 보니 쇼지가 생활이 어려운 것 같다는 소문이 나서 걱정한 사장님이 불러내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혼해서 자기 혼자 벌이로는 살기 힘들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이혼 위자료를 지불하는 게 힘들다고 거짓말을 쳤단다. 그렇게 되면 무슨 원인으로 이혼한 건지 추궁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위자료를 지불하느라 힘들다고 하면 보통 쇼지에게 유책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거짓말이 이어지지 않게 돼서 당황한 쇼지.
그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쇼지의 상사이자 친형인 남편이 두고보다 못해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장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건 당연히 자네 잘못이지. 오히려 위자료 없이 이혼해준 아내한테 감사하게. 나 참 이런 남자가 우리 회사에 있다고 생각하니 짜증이 나는군. 그럴 수가. 사적인 감정으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자네처럼 신뢰할 수 없는 남자가 출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너무하십니다. 형도 뭐라고 말 좀 해줘. 해고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랑 같은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니 토할 것 같으니까. 그럴 수가 형. 그렇게 쇼지의 출세는 물 건너가게 되었다. 형은 점점 출세하는데 동생이 이래서야 원. 결국 입지가 좁아진 효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파견직으로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아파트에서는 퇴거하고 싼 아파트로 이사해서 말이지. 그 얘기를 듣고 좀 후련해졌어요. 당연히 새로운 여친이라도 만들어서 룰루랄라 지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뭐 그놈은 전에 살던 아파트에 새 여친이라도 불러서 새로운 생활을 보내고 싶었겠지만 그 벌이랑 성격으로는 안 되지. 평생 혼자 외롭게 독신 생활이나 보내라지? 그러게요. 동서는 정말 좋은 애다. 이 애랑은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있고 싶다. 가능하면 이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 맞다. 가슴이 잠깐 시간 좀 내줄래? 네? 네, 상관은 없는데요. 5년 후. 저기 켄타로 내 말 좀 들어봐. 왜 그래? 에이 없어 좀 봐. 이건 카나미의 결혼식 초대장? 맞아 봐. 그 타워다군. 아 맞다. 카나미 잠깐 시간 좀 내줄래? 네? 네 상관은 없는데요. 나는 전화로 어떤 사람을 불러냈다. 아이 참, 휴일에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우에다 선배? 저기 실례지만 이쪽 분은... 내 동서인 우에다 카나미야. 아 근데 지금은 전 동서예요. 성도 하치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내 동생인 건 평생 변함없지? 감사합니다. 네. 우에다 씨의 후배인 타와다라고 합니다. 대체 저는 오늘 왜 불려 나온 건가요? 아니 카나미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나는 카나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타와다에게 설명했다. 타와다는 완전 화가 나서 그딴 남자랑은 이혼하길 잘하신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치? 진짜요. 전초가 생각나서 짜증나요. 전처요? 마침 타와다도 지난달에 이혼했거든. 심지어 너랑 같은 이유로. 타와다 쪽도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이쪽은 타와다의 불임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타와다는 부부끼리 잘 지낼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불륜하고 그 상대와 아이를 만들어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물론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 것 같지만 임신해서 배가 부풀어 오른 그 녀석을 보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벌써 새로운 인생을 걷고 있구나. 내가 주지 못한 행복을 맛보고 있구나 라고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 걔한테 돈을 청구해서 가정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타와다 씨. 하지만 저희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카나미 씨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같은 처지인 사람과 얘기하니 왠지 후련해졌어요. 저 같은 남자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하세요. 이렇게 타와다와 카나미를 붙이기 작전 1단계가 성공한 거지. 그 후에도 우리 셋이서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우리 집에서 놀면서 친목을 다졌는데 점점 둘이서 외출하게 되어서 저기 키요코 씨 사실은 그 타와다 씨랑 사귀게 되었어요. 아싸 축하해 카나미. 타와다를 소개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둘이 맺어졌어. 그날은 완전 축배를 올렸지. 남편인 신타로도 진짜 동생에게 남친이 생긴 것처럼 훌쩍훌쩍 울어서 완전 웃겼어. 그 후로 3년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의 결혼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지. 결혼식은 무조건 간다. 진짜로. 단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왜 그래 카나미 씨?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앞으로 부부가 되는 거잖아. 걱정되는 일은 뭐든 말해줘. 전 남편이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야. 연락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신타로 씨와는 이어져 있으니까 어쩌면 신타로 씨나 어머님이 말씀하실지도 몰라. 키요코 씨가 엄격하게 단속해주고 있긴 하지만 신타로 씨는 취하면 좀 울보가 된달지 뭐든 술술 말해버리잖아. 하긴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게다가 식은 가족끼리만 올릴 거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럼 좋겠는데 결혼식 당일 쇼지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네. 내 걱정이 과했나 봐. 카나미, 오늘 너무 축하해. 키우코 씨 감사합니다. 신타로 씨는요? 아, 걔는 좀 늦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역시 왔구나. 대체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카나미? 네가 이곳을 알게 된 건 부모님 앞에서 울면서 술술 불어버린 내 책임이지. 그 뒤처리는 다 내가 감당하겠다. 뭔가 밖이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들어갈게, 카나미. 우와,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카나미. 정말 부끄러워. 아니야, 카나미. 이렇게 아내를 귀엽다고 해주는 남편이 결국 최고야. 다 와다도 팍팍 칭찬해. 네, 저는 카나미랑 결혼하게 돼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정말. 기다렸지? 오, 카나미 예쁘다. 신타로 씨, 아니 왜 그러세요? 뭔가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그보다 쇼즈는 절대 여기 안 올 테니까 걱정 마. 정말요? 그래, 형의 이름으로 악은 소멸했다는 걸 여기 선언합니다. 뭐라는 건지 뭐 좀 부리게 해줘. 의지되는 오빠랑 언니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잘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착한 애가 다 있지? 그치 여보? 나 옛날부터 여동생이 갖고 싶었어. 너무 기뻐. 신타로 씨가 왜 지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마음 편히 결혼식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 후 다시 5년, 저희는 지금도 아주 사이 좋은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서로의 취미를 즐기거나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가끔은 형님 부부랑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요. 아이가 없으면 그만큼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면 돼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런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줘. 당연하지, 카나미.